자, 코인한 뉴스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인 뉴스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뉴스들 과연 어떠한 뉴스들일지 한번 저희가 뽑아본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죠.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뉴스. 네, 업비트 거래소입니다. 네, 빅4 거래소 중에 들어가 업비트 거래소가 상반기까지 신규 회원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죠. 존 윌리엄스 SF 여는 총재가 가상통화 달러화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솔직하게 시장 자체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이제 와서 그렇죠. 뒷북 치는 거 아닐까요? 네. 1월달 이후로 발언 이후로 엄청난 그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 했죠. 3월달 말경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타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이제 일간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립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숟가락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쵸? 이제 말도 있는데요. 자, 일단 김용진 이제 기재부 차관이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좋게 평가를 해보면은요. 1월달 사실 엄청난 이제 과열 국면이 있었을 때 그때 이후로 엄청난 이제 과대납품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점진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상승세를 이제 유지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자유주의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논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고 하면 분명한 건 또 한번 제동을 걸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괜히 또 그 이야기를 이제 걸고 이렇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화 산업을 주관하는 이제 조폐 당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가 대체 지급권으로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먼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폐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 경각심이라든지 위기감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제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현재는 지금 동전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갑도 이제 잘 안 가지고 있는 분들어, 지폐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가 계속해서 도래를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조폐공사에도 실무 활패를 찍어내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가상화폐가 이제 금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일으키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경각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타파를 하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기술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거래소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보호라든지 또는 안전장치, 그다음에 조세 회피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자금 세탁, 자 이런 부분들 그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양면성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심도 있게 이제 연구를 이제 각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지만 투자자 보호라든지 자금 세탁, 자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안전장치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 기술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주화 시장이라든지 파일을 이제 키워 나가서 육성을 해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 어떻게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그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이제 집행이 돼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R&D라든지 기술 개발 빨리 해가지고 다른 나라 뒤처지지 않게 좀 이렇게 조금 빨리 육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모습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과연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딱히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와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떠나고 나서 이제 남은 투자자들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상반기 중으로는 신규 회원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일단 뭐 업비트 측에서 상반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딱 6월까지죠. 네.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라든지 국회에서는요,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신경을 아직까지 뭐 쓸 여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있습니까? 4월 말경에 남북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또 북한, 미국 뭐 정상회담 뭐 이렇게 예정이 그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또 이제 급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한두 달 이렇게 뚝딱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먼저 이제 산재에 있는 급한 일 먼저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업비트 거래소 측에서 상반기 내는 불가능할 거다. 또는 길게는 하반기 때에도 일단 예정은 없지만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뭐 가상화폐 이거 거래소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신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좀 약간 뭐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 뭐 은행을 욕할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거래소를 욕할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정부 방침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은행 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최대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2대 주주는 연기금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하고 이제 기업은행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신규 유입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렇게 가입을 먼저 해놨던 그런 회원들만 이렇게 뭐 계좌를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월 달에 뭐 실명 전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하긴 했지만 사실 크게 이제 성공을 거두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비단 이제 다른 거래소가 오히려 거래량이라든지 회원 부분들이 이탈이 많이 생겨서 잠식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래소는 현재 모든 은행은 그 원화 입금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약간 까다롭게 뭐 되긴 하지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시간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매매를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뭐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자금 회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도 못할 부분들입니다. 본인 인증은 확실하게 이제 지키고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자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대기업들도 지금 현재 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CO도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해외에서 한다면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외 그 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채용을 해야 되겠고요.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 투자 받아가지고 월급이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하루빨리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화돼야 이렇게 좀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또는 4차 산업의 혁명 일구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들 신규 계좌 개설뿐만이 아니라 신규 회원들이 매매가 가능할 수 있게 빠르게 만드는 게 이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오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존 윌리엄스 SF 연은 총재가 가상통화 달러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했어요. 과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대체가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널뛰기 이제 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정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뭐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그 대비라든지 출시가 돼가지고 안정화되면 잡을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달러 대비 이제 뭐 원화죠. 환율도 사실 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폭이 많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상화폐는 통화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조폐 그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발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소각을 한다든지 결국 이제 국가가 이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부분들 민간에서 가상 통화를 만들어 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마구 찍어대거나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화폐 근간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자 그러한 문제점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뭐 한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청문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계속 써도 되냐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제도권 이제 뭐 편입을 하기에는 뭐 그 많이 이제 문제가 산재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각국 또뭐 달라진 건 없어요. 자금 세탁, 그다음에 이제 범죄 이용을 한다거나,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사기도 많이 있는 상태고요. 자금 조달이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이제 그 발행량이 많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가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통화량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경제학적으로 이제 측면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달러라든지 또는 원화라든지 각국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통화는 결국에 이제 국가가 이렇게 그 가치적인 부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가치저당 수단이 이제 가능한데 한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종이 쪼가리고 쇳덩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가치저당이냐? 결국에는 국가 간의 합의와 개인들 간의 합의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가상 통화도 충분히 인정을 하게 된다면 가치저당 수단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닷컴 버블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부동산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신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기술 이렇게 문문을 받아들이려면 일단은 억압을 먼저 합니다. 억압을 먼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고 제도화시키고 다듬어서 이렇게 그 신기술을 안착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앞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가장 빠르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이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맞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각국의 이제 연은 총재라든지 중앙은행 총재들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충분히 이제 가상화폐 이런 분도 인정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 이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뉴스들보다는 일단 조금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뉴스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